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RK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의 개정 협상 시작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무역대표는 무역 장벽 제거를 위한 한미 양국의 특별 공동위원회를 8월 중 워싱턴에서 열자고 공식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서 한미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에 필요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8월 중 양측이 합의하는 날짜에 워싱턴에서 특별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USTR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도록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2배나 증가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같은 결과는 전임 행정부가 이 협정을 비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한 당사국이 협상을 요구하면 공동위원회에서 특별회의까지 열어 논의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8월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현재 FTA 개정을 위한 협상 의무를 밝히고 있어 전면 재협상이나 파기는 아닌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 측도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체 FTA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 리네고시에이션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 276억 달러 가운데 100억 달러 이상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늘리는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한국산 자동차들은 미국 시장에서 161억 달러어치를 판매한 데 비해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에 16억 달러어치를 파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금리의 점진적인 인상과 연내 보유자산 축소를 시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자넷 옐런 의장은 연방하원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경제가 향후 2, 3년 동안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물가도 2% 정도에 머물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올해의 보유자산에 대한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많은 경제학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2월 이래로 3번의 금리를 인상했는데 추가로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옐런 의장은 또 현재의 미국 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앙은행이 제공했던 특별한 지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개선돼 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공개한 이메일로 특별검사의 수사와 상하원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어 러시아 내통 의혹 스캔들을 파헤칠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한 이메일에서 러시아의 조직적인 미국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의 적극적인 러시아 도움 모색이 드러남에 따라 러시아 스캔들이 중대 국면으로 전환되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은 상대방 후보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내통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아들은 고품격을 지닌 인물이라며 이메일을 공개한 투명성에 찬사를 보내고 내통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라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한 이메일 때문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즉각 이메일 수사에 착수하고 상하원위원회도 조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 러시아 스캔들을 중대 국면으로 진입시킨 게임 체인저가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와 상하원의 조사에서 초점이 맞춰질 두 가지 대목은 첫째, 이메일에서 모임 주선자가 힐러리를 범죄자로 몰 수 있는 러시아의 공식 문건과 정보들을 갖고 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대목인 것으로 주류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주니어가 이 제안을 받고 당신이 말한 그것이라면 나는 매우 좋다. 특히 는 여름에라며 수락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정부가 고위층까지 나서 조직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위해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위해 힐러리의 결정타를 가할 정보를 러시아로부터 입수해 악용할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내통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와 상하원의 조사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이메일에서 암시하고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힐러리의 더티한 러시아 정보들을 실제로 받아 악용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적인 증거인 스모킹건이 될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는 법과 사실에 근거해 일하는 것이 내 임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 FBI 국장 지명자는 오늘 연방상원법제사법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대통령의 뜻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FBI는 사실과 법, 그리고 공정한 정의 실현에 입각해서 업무가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레이 지명자는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FBI의 독립적인 위치를 강조하면서 국가에 대한 나의 충성은 헌법과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하는 형국이어서 이번 탄핵안 발의가 의외로 탄핵 정국을 앞당길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셔먼 의원은 현재까지 11선에 오른 민주당 하원의 중진 인사로 트럼프 정부 들어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기차게 탄핵을 요구해왔습니다.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가 이영송 이사장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이사장단을 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노인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이사 영입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가 오늘 이사회를 갖고 새로운 이사장단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19명의 이사 가운데 참석한 15명의 이사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이사장 업무를 시작한 이영송 이사장과 함께 2년 동안 발맞춰 일할 이사장단을 확정했습니다. 수석 부이사장에는 윤병인 이사, 그리고 재무 담당과 총무 담당에는 김춘식 이사와 브래들리 이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희 회장단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정말 저희 그 노인센터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새로 구성된 이사장단 앞에 당면한 문제는 노인센터의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연 이사회비를 $1,000로 확정했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타운에 계시는 그 은행이나 또 거기에 계시는 또 유지분들이 좀 도와주셨는데 절대 저희가 부족하고 자금적으로 활동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앞으로 여기 타운에 계시는 좀
어르신들이 저희 그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노인센터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던 박형만 전 이사장은 여전히 마음은 노인센터와 함께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 응원하고 격려해준 커뮤니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더 오히려 떠나면서도 그건 다 의문을 갖고 어디서든지 잘 이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포들이 뭐 우려하지 마시고 여기에 뭐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하면은 뭐 이렇게 다소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그러면 교포들이 좀 호응을 해주고. 새 이사장단을 맞은 노인센터는 오는 8월 2일 노인센터에서 신임 이사장 취임식 행사를 갖기로 했으며 10명 정도의 새 이사 영입을 추진하고 11월 초로 예정된 연례 펀드레이저 행사를 통해 노인센터의 활성화 모색에 나설 방침입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새해 절기 중 하나인 초복이 오늘인데요. 초복, 중복, 말복의 복자를 따서 이날을 복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문자로 표기한 복날은 사실상 동물대학살이라는 의미의 고유 명사가 됐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복날 보양식을 먹는 관습 때문인데요. 이런 관습을 깨고자 하는 개 식용 반대 집회를 서울의 남원희 특파원이 집중 보도합니다. 초복을 앞둔 지난 주말 동물보호단체들이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개 식용 반대를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카라, 케어 등 시민단체들은 복날 건강식이라는 구습과 미신으로 희생된 개가 한 해 300만 마리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개들이 개고기에서 해방된다는 의미로 독립운동가들의 옷을 입고 개가 그려진 깃발을 흔들며 개한 독립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용 문화는 진작에 없어져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도 이런 문화들이 좀 없이 동물을 사랑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인식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반면 생존권을 지키려는 개농장 업주들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 중 일부는 개식용이 문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문화는 항상 변하고 있고 사회는 변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개식용 문화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한 복날에 보신탕 등 혐오 음식 대신 음료와 과일을 선택해 악습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I'm here today supporting our friends in South Korea against the barbaric and evil dog meat trade, and I'm here to help with the protest to work to stop and end it here in South Korea and across Asia. 참석자들은 행사 이후 개식용 반대 피켓을 들고 서울광장을 출발해 청계천, 광교, 을지로를 거쳐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동물옷을 입은 악대가 행진을 이끌었고 일부는 반려동물과 함께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복날맞이 싹스핀 금지 캠페인을 열고 비윤리적인 상어지느러미 식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공식 행사에 싹스핀 유리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피 흘리는 상어 지느러미와 시민들이 망치로 얼음을 깨서 상어 모형을 구출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매년 해마다 사람들이 싹스핀 요리 때문에 상어를 지느러미만 자르고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그럼 상어의 개체수가 1억 마리가 넘거든요. 1억 마리라면 결국 매 초마다 3마리 이상씩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청원 운동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30여 개 동물보호단체는 개 식용을 중단하고 동물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 곁에 친구로 살아온 동물인 개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이제 여름 복날 집중적으로 도살되는 개 식용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천호식품이 유통업체 헬스코리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홍삼 브랜드 천신본을 미 전역에 판매합니다.
천신보는 강원 인상농협과의 계약으로 6년근 홍삼만을 원료로 하며 토양검사부터 245가지 잔류 농약검사 등 철저한 검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고 천호식품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짜 홍삼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가 직접 제품을 모니터링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호식품의 정직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한 홍삼 브랜드 천신본을 국내에 이어 드디어 미주 지역에서도 런칭하여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직하고 좋은 제품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건강을 제고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미국에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헬스코리아 매장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음 마케팅을 할 거고요. 우선 천신본 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프리미엄 홍삼 시장을 석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들은 헬스코리아 매장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8월 1일부터 천신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신본은 연령별, 기능별로 맞춤 설계돼 총 6종으로 출시되고 LA 한인타운은 갤러리아 마켓 2층과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 헬스코리아 매장이 있습니다. 청소년 환경봉사단체인 파바월드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새로운 환경운동을 전개합니다. 파바월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오렌지 카운티 볼사치카 보존위원회와 함께 자체 행사로는 처음으로 웨스트랜드 클린업 데이를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 22일 토요일 헌팅턴 비치시에 위치하고 있는 습지대 보존 지역인 볼사치사 지역에서 250여 명의 파바월드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호 운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파바 멤버도 아닌 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받아가지고 우리 같은 행사를 조인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 파바에 꼭 인발부를 않더라도 그분들이 파바라는 걸 떠나서 환경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면 많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볼사치카 보존 지역에 대한 환경 정리, 청소가 이루어지고 이번에 참여한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점심을 함께 나누며 친교의 시간도 곁들이게 된다고 파바월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인단체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볼사치카 보존지역 환경보호 행사는 이 지역 보존위원회 보드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미셸 박 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단체 멤버들과 정치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 진행 과정에 따라 볼사치카 보존지역 연례 행사로 공식 지정될 수 있어 파바월드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한인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미국이 해외 창업 인재를 유치할 목적으로 도입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이 시행도 되기 전에 폐지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인 국제 창업가 규정을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추가 검토를 거쳐 해당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이민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IT 기업들과 벤처 캐피탈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스타트업 비자는 정부 보조금 10만 달러를 지원받거나 벤처 캐피탈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받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글로벌 각지에서 우수 인재들을 유치해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칠레 등이 다양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 세일이 온라인 거래 사상 1일 판매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CNBC, CNET 등 미국 내 IT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LA 시간 기준 10일 저녁 6시부터 12일 새벽 0시까지 총 30시간 동안 프라임데이 세일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세일은 2015년 아마존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처음 기획한 행사로
프라임 회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CNBC는 아마존이 이번 프라임데이 세일 전체 매출액을 아직 공식 집계해 발표하지 않았지만 2016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먼데이의 매출 기록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마존의 지난해 프라임데이 세일보다 무려 60% 이상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라임 세일의 최고 인기 상품은 아마존 자체 상품인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로 특히 $50에서 $35로 할인 판매된 축소 모델 에코닷의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